여러분, 우리가 투부정사에 대한 이야기를 2학년 때 배웠어요. 근데 선생님이 저번에 실시한 사전조사에서 보니까 투부정사에 대한 개념이 좀 많이 애매모호해지고 흐려진 것 같아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투부정사의 용법 중 한 가지가 우리 이번 3학년 1과의 중요한 첫 번째 어법 포인트이기 때문에 같이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하는 마음으로 한번 배워봅시다. 자, 투부정사의 말뜻부터 볼게요. 자, 투부정사 뭘까라고 했더니 얘는 품사긴 품사예요. 영어에는 몇 가지 품사가 있죠? 8가지, 8품사라고 해서 8가지 품사가 있는데 이 투부정사는 한 가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해서 이름은 투부정사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기본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 기본 형태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투부정사 만들어 보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공부죠? 공부하다. 동사로 뭐가 있죠? study가 있죠? 그러면 투부정사로 만들어 봤더니 to study로 만들어지더라. 그치? 근데 얘를 해석하려고 봤더니 품사가 한 가지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이 다양하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쓰이냐면 명사처럼 행동할 때는 명사로 해석이 되고 형용사처럼 행동을 할 때는 형용사처럼 해석이 되고 또 부사로 쓰였을 때는 부사의 해석을 띠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정법으로 쓰였을 때는 해석이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죠. 그럼 to study가 명사로 쓰였으면 어떻게 해석이 된다는 얘기죠? 공부하기, 공부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 형용사로 쓰였을 때는 뭐뭐하는, 뭐뭐할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럼 to study가 이번에 형용사처럼 쓰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되죠? 공부하는 혹은 공부할이라고 해석이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부사적용법 해석은 4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써볼게요. 뭐뭐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to study가 부사정법으로 쓰였으면 어떻게 해석이 또 가능한 거죠? 그렇지. 공부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어느 자리에서 무슨 용법으로 쓰였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얘는 그 자리를 잘 봐주셔야 돼요. 그럼 명사적 용법부터 한번 볼게요. 자, 영어에서 명사가 나올 수 있는 문장의 위치, 자리는 어디일까요? 그렇죠. 주어 자리에 올 수 있죠, 먼저. 그리고 또 어느 자리에 올 수 있어? 목적어 자리에도 올 수 있더라. 그리고 또 어느 자리에 올 수 있을까요? 보어 자리에도 올 수 있어요.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아주 쉽게 한번 볼게요. 주어 자리는 쉽게 말해서 문장의 어디에 위치하는 게 주어죠? 그렇지. 보통 맨 앞에 위치합니다. 맨 앞이라고 적을게요. 맨 앞. 맨 앞. 맨 앞.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는 어느 자리가 목적어 자리죠? 일반 동사 뒤. 일반 동사 뒤가 목적어 자리입니다. 보어 자리는 어느 자리가 보어 자리일까요? 비동사 뒤. MR, is, was, were 그 아죠? 일반 동사 말고 비동사 뒤에 따라 나오는 자리가 보어 자리다. 그래서 투부정사가 이렇게 맨 앞에 올 때, 혹은 일반 동사 뒤에 올 때, 그리고 비동사 뒤에 올 때는 명사의 역할이므로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형용사 용법일 때 한번 볼까요? 형용사는 어떤 역할을 갖고 있죠? 명사를 꾸며줘요. 그렇죠? 그러면은 위치를 한번 파악을 해보자. 형용사는 보통 어디 나올까? 명사 뒤에 나오죠? 즉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등장했다 하면은 이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해주는 형용사처럼 쓰이더라. 그래서 그때 투부정사는 뭐뭐 할 명사, 뭐뭐 하는 명사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부사적 용법은 우리가 몇 가지가 있냐면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해석이고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부터 볼게요. 자,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고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을 때 올 수 있는 문장에서의 위치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 자리는 어느 자리를 주어 자리라고 하죠? 보통 맨 앞자리.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는요. 일반 동사 뒤 자리. 그 다음에 보어 자리는요. 비동사 뒤가 되겠습니다. 자, 요럴 때 명사적 용법이라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To drink water is important 라는 문장에서 동사는 어디 있죠? is가 동사입니다. 그럼 요 앞은 전체가 주어라는 의미죠? 아니나 다를까 to로 시작하는 주어가 왔네요. 그러면 drink는 마시다인데 주어 자리에 to drink라고 나왔으니까 명사처럼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지? 마시는 것은, 마시기는 이렇게 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water 나왔으니까 물을 마시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자, 2번에서 to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앞을 보니까 decided라는 동사가 쓰였어요. decided는 무슨 뜻이죠? 결정하다라는 뜻의 일반 동사입니다. 자, 일반 동사 뒤에 쓰였어요. 그쵸? 그러면 이 자리는 목적어 자리이므로 명사적 용법처럼 해석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she decided. 그녀는 결정했다. to learn. 뭐 하는 것을 결정했냐면 영어를 배우는 것을 결정했다. 영어를 배우기를 결정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보어 자리 한번 봅시다. 자, 보어는 마찬가지로 얘도 뒤에 오는데 비동사 뒤에 왔어요. 그쵸? 비동사 뒤 자리가 보어 자리이고 이때 투부정사는 명사처럼 쓰이는 거니까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The goal 하면은 목표는 is to win the contest. 대회에서 뭐 하는 것이다? 우승하는 것이다. 우승하기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부정사가 문장 맨 앞 혹은 일방동사 뒤 그리고 비동사 뒤에 따라 나왔을 때는 명사처럼 행동을 하므로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을 때 한번 볼게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을 때는 해석이 어떻게 됐었죠? 뭐뭐 할,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이 되고 이 형용사 자체 특징이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등장을 했다면 이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듯이 해석하더라. 그래서 뭐뭐 할 명사, 뭐뭐 하는 명사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용사적 용법이 우리 3학년 1과 첫 번째 문법 포인트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문 2가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I need something to drink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to drink, 투부정사 나와 있고요. 앞에 봤더니 something, 어떤 것, 무언가라는 명사가 등장했어요. 그러면 어떤 구조를 취하고 있는 거죠? to drink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인데 어떤 것이야 얘들아? 그치, 마실 어떤 것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나는 필요해, 무언가가 필요해. to drink니까 마실 무언가가 필요해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she will buy the books to study 라고 나와 있어요.
투부정사 밑줄 한번 쳐볼까요? to study 나와 있죠? 앞에 뭐 나왔는지 한번 보자. the books. 자, 더가 있으니까 안 봐도 명사. 그러면 어떤 구조를 취하고 있는 거죠? to study가 앞에 있는 명사인 books를 꾸며주더라. 그럼 books만 보면은 책들인데 to study가 뒤에서 꾸며주니까 책들인데 어떤 책들인 거예요? 공부할 책.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녀는 will buy. 살 예정이다. 뭘 살 예정이냐면은 책들인데 공부할 책들을 살 예정이다.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등장했다면 이 투부정사를 수식해주는 것처럼 해석을 해주면 된다. 그럴 때 용법은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제일 복잡한 부사적 용법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부사적 용법은 좀 쓰임새가 굉장히 다양해요. 요거 말고도 뭐 5, 6가지 되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고 제일 중요한 것들 4가지만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부사적 용법 하면은 사실 이 목적이 거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이게 이제 과언이 아니다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대표 용법이 되겠습니다. 자, 목적일 때에는 해석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고요. 이때는 이 to 앞에 다른 단어 2가지를 더 붙여서 이 용법은 부사적 용법 중 목적입니다 라고 설명해주는 애가 있어요. 이제 그 단어가 뭐냐면요. 우리 이것도 배웠는데 in order to 되겠습니다. in order to 동사 원형 하면은 얘는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해주세요. 그래서 보통 in order이 생략돼서 나타낸다. 알겠죠? 자, 그럼 해석해보자. I visited. 나는 방문했다. 제주 아일랜드. 제주도를 방문했다. 하고 문장이 끝났어요. 문장이 끝났는데 문장 뒤에 왜 제주도를 방문했는지 목적을 설명해 주려고 부가적으로 붙었지. 이런 게 바로 부사적 용법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목적으로 쓰였을 때는 문장 끝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봅시다. 나는 제주도에 방문했다. To see my grandparents. 뭐 하기 위해서? 나의 조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라고 목적이 뒤에 부가적으로 붙었더라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to 앞에 뭘 붙일 수 있다는 얘기죠? In order. So, I visited Jeju Island in order to see my grandparents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in order 써주면 우리 입장에서는 고맙지. 왜냐하면 부사적 용법 중에 뭘 썼는지 고민 안 해도 얘는 목적으로 쓰였구나 하고 바로 해석이 되니까요. 그쵸? 그래서 목적이 많이 쓰이더라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 감정의 원인. 이때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요. 뭐뭐 해서라고 해석이 되고 보통 위치는 어디 나오냐?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감정 형용사 happy, 행복해, sad, 슬퍼 이런 거 있죠. 그치? 이런 거 뒤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거 말고도 많죠. 자, 뭐 nice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요거 한번 해석해 볼게요. I'm happy 하고 문장이 끝났어요. 나 행복해. 행복한데 왜 행복한지 happy의 원인을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 투부정사가 등장했습니다. To see you again. 그러니까 뭐 해서 행복하다는 거죠? 널 다시 만나서 행복해 라는 happy의 원인을 설명해 주는 투부정사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거의 처음 배울 때 nice to meet you 배우죠? nice to meet you. 요때 to meet이 앞에 있는 nice한 감정의 원인을 설명해주는 투부정사였어요. 그래서 해석도 너를 만나서 좋아, 반가워 이런 의미였어요. 그죠? 그래서 감정의 원인으로 해석할 때는 뭐뭐 해서라고 해석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형용사 수식. 자, 요때는 해석이 뭐뭐 하기에 라고 해석이 돼요. 위치는 어디냐면 감정 형용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 형용사 뒤에 나와요. 그래서 뭐 easy, difficult,
이런 거, interesting, 이런 거, 이런 거 뒤에 나옵니다. 자, the movie was difficult to understand.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영화는 was difficult, 어려웠다라고 나옵니다. 자, difficult, 어려웠어요. 일반 형용사죠? 어려웠는데 왜 어려웠는지 뒤에 투부정사가 또 부가적으로 붙었습니다. to understand니까 뭐 하기에 어려웠다? 이해하기에 어려웠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 형용사 뒤에 나왔을 때는 뭐뭐 하기에 라고 해석이 되더라. 자, 그 다음에 4번 결과 볼게요. 얘는 해석이 뭔가 한 가지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이런 단어들이랑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만 기억을 해놓을게요. live랑 grow. 뒤에 up을 붙이기도 한데 live랑 grow up이 되겠습니다. live는 살다, 그쵸? grow up은 성장하다, 자라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적어 드릴게요. 자, 뭐뭐 해서 결과적으로 뭐뭐 했다 이런 의미가 강해요. 뭐뭐 해서 결과적으로 뭐뭐 했다, 됐다 이런 의미가 강합니다. 했다라기보다는 됐다가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의미상으로는. 그러면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He grew up. 그는 자라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라서 to be a singer. 가수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투부정사가 뭘 의미하는 건지 나타낼 때 그때 투부정사는 결과정법으로 쓰였더라. 그래서 이 live의 예문도 한번 들어볼게요. live. He lived to be 100. 자, 요런 문장이 있다고 쳐보자. 얘도 to 앞에서 일단 끊어요. He lived. 앞에는 뭐뭐 해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는 뭐해서? 살아서 to be 100. 뒤에는 되었다라고 해석이 돼요. 뭐가 되었어요? 100살이 되었다 라고 결과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표현을 해주죠. 그래서 요 결과적 용법으로 쓰일 때에는 grew up 혹은 live 요런 동사들이 쓰일 때 결과적 용법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